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우잼 뉴스. 오늘은 양도차익 3억일 때 세금 얼마나 내는지에 대한 질문을 통해서 양도소득세가 어떻게 계산되는지 그리고 어떤 변수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자, 양도차익이 3억이면 과연 세금은 얼마나 낼까? 여기서 말하는 세금은 당연히 양도소득세겠죠.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은 양도소득세입니다. 자, 양도차익이 3억일 때 얼마나 들 것 같으세요? 1억? 1억 5천? 아니면 3천만 원? 5천만 원?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정답은 알 수 없습니다. 네. 왜 알 수 없을까요? 바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 케바케,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입니다. 양도 차익이 3억 원이라고 해서 뭐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이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무조건 획일적으로 양도 차익이 얼마일 때 양도소득세는 얼마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보통 본인이 양도 차익이 대충 어느 정도 발생할 것이다라는 것은 예측이 가능하죠. 왜냐하면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얼마에 샀는지는 대부분 기억을 하고 계실 테고, 이게 얼마에 팔릴지 혹은 내가 얼마에 팔고 싶은지도 역시 본인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가격이 있을 테니까요. 아니면 이미 매도 계약을 체결하신 분도 계실 테고요. 그런 상황이면 양도 차익이 얼마겠구나 라는 거는 계산하기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물론 양도 차익을 계산할 때 단순히 이제 매매 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인정되는 비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은 또 덧붙여서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여기서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겠고요. 그 부분은 앞선 영상에서 다뤘던 부분이 있으니까 제 채널에서 관련 영상, 양도소득세 관련된 영상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어떻게 달라지는지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1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사실 양도차익이 3억이 발생하건 1억이 발생하건 5억이 발생하건 사실은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1주택자에 한해서는 1가구 1주택자에 한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해주는 아주 엄청난 혜택이 있기 때문에 1주택자분들은 양도 차익에 대해서 아주 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부분이고요. 다만 고가주택은 예외 대상입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그 매매 가격, 매도 가격이 9억 원을 넘는 경우에는 그 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특별한 계산법에 의해서 양도소득세가 계산이 되고 부과가 됩니다. 하지만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에 비해서는 작은 거는 사실이기 때문에 아주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겠지만, 그래도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속에서도 고가주택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긴 내야 한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차익이 3억 원일지라도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완전히 받을 수 있으면 세금은 빵원이고요. 고가주택에 해당돼서 일부 세금을 내야 되면 그건 또 그 상황에 맞춰서 또 계산이 되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다주택자인 경우에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양도세율이 중과되기 때문에 당연히 그냥 기본 세율을 적용할 때보다 조금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케이스. 그래서 양도 차익이 3억, 똑같은 3억이라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얼마나 받느냐에 따라서 또 세금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죠.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본인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한번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을 팔 때, 그때 주택수를 가지고 양도세를 중과할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 채는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고 다른 한 채는 비조정 대상 지역, 비규제 지역에 위치해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것을 먼저 파냐에 따라서 양도세 중과를 맞을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 주택을 갖고 있는데 먼저 비규제 지역,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먼저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주택은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세율이 적용된다는 것. 그리고 그 주택을 팔고 나면 이제 남은 것은 조정 대상 지역 내에 있는 주택 한 채가 남겠죠. 그 주택은 또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똑같은 그 사람이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 한 채를 먼저 팔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양도세 중과를
맞겠죠. 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주택을 먼저 팔지에 대해서도 분명히 고민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세금이 얼마나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따져보고 시뮬레이션을 하는 것이 절세의 기본 원칙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세금이 조금 적다고 해서 내가 이걸 먼저 파는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먼저 파는 그런 또 배보다 배꼽이 큰 그런 결정을 내려서는 안 되겠죠. 세금, 그러니까 둘 중에 뭘 팔아도 똑같고 뭐 순서가 상관없다. 이런 경우에는 이왕이면 세금이 적은 것을 먼저 파는 게 좋겠죠. 예를 들어서 조정 대상 지역과 비조정 대상 지역 두 개를 놓고 고민할 때 비조정 대상 지역이 무조건 먼저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기본 세율로 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의 양도 차익이 더 커서 훨씬 커서 실제 세금을 계산해 봤더니 이 중과가 안 되더라도 비조정 대상 지역 주택의 양도소득세가 더 크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주택은 뭐 차익이 별로 안 돼서 중과를 하더라도 세금 자체는 적게 나올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그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금의 총액을 따져봤을 때는 무조건 비규제 지역 주택을 먼저 파는 것이 정답은 아니다. 이렇게 계산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시뮬레이션 해보고 비교를 해보는 그것을 원칙으로 삼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조금 더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아마도 지금 뭐 서울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뭐 중위 가격이 뭐 8억이다, 뭐 7억이다, 7억을 넘었다, 뭐 평균 가격이 뭐 몇 억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뭐 그런 것과 연결해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뭐 7억에 샀는데 이것을 10억에 파는 경우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9억을 넘지 않으면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때문에 따로 그런 예는 뭐 굳이 들지 않았고요. 그러니까 고가주택에 해당되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뭐 이런 케이스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최근 1, 2년, 2, 3년 사이에 뭐 7억 원에 샀는데 현재 뭐 시세가 한 10억 정도 된다. 뭐 이런 주택들이 생각보다 상당히 많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단 예를 들었고요. 여기에는 기본적인 공식만 참고를 했고요. 뭐 장기 보유 특별공제나 뭐 다른 잡다한 것들은 여기에 반영하지 않았고요. 단순히 취득 가격, 그다음에 매도 가격, 그리고 그 차익에 대해서만 그냥 가정해서 간단하게, 아주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억에 사서 10억에 파는 경우 9억을 넘어서는 부분이 1억 원이니까 1억에 대해서 뭐 예를 들어서 곱하기 뭐 몇 퍼센트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닌가? 라고 간단하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차익에다가 어느 정도 비율을 이제 곱해서 도출을 하는데 그 비율이 이런 비율입니다. 그러니까 매도 가격 분의 매도 가격에서 9억 원을 뺀 부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매도 가격에서 9억 원을 초과한 금액만큼의 비율, 그 비율을 일단 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10억이라고 하면은 전체가 10억인데 9억 원을 넘는 부분은 1억 원인 거죠. 그러니까 10분의 1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이 10분의 1이라는 이 비율을 양도 차익 3억 원에다가 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억 곱하기 10억에서 9억을 뺀 것 분의 10억 이렇게 되니까 결론은 3천만 원이 되는 거죠. 7억 이 3천만 원이 양도소득세라는 뜻은 아니고요.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 양도 차익은 3억 원이죠. 그런데 과세 대상이 되는 양도 차익은 그것의 10분의 1인 3천만 원이다. 이런 계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조금 더 올려보겠습니다. 자, 8억에 사서 11억에 팔면 그러면 양도소득세가 과연 얼마일까? 똑같이 양도 차익은 3억이죠. 양도 차익은 아까의 케이스와 똑같이 3억 원인데 그럼 이 경우도 똑같이 3천만 원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 공식에 대입해보면 3억, 앞에 3억은 똑같죠. 곱하기 이번에는 11억에서 9억 원을 뺍니다. 그러면 2가 되죠. 그리고 이거는 11이 되죠. 그러면 11분의 2만큼 3억 원에 대해서 11분의 2만큼 비율이 적용돼서 양산된다는 것입니다. 그죠? 아까는 10분의 1이니까 10%에 해당되는 수준이죠. 하지만 11분의 2는 한 뭐 20%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죠. 한 18%나 뭐 그 정도 될 텐데요. 그렇게 치면 5,455만 원이 되는 겁니다. 네, 똑같은 양도 차익 3억 원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그럼 9억에 사서 12억에 팔면, 자, 이 경우도 똑같이 양도 차익이 3억 원이죠. 여기에서 역시 분모는 12억이 되겠고요. 분자는 12억에서 9억을 뺀, 그러면 12분의 3이 되죠. 12분의 3은 결국은 4분의 1이라는 얘기고요. 3억의 4분의 1은 7,500만 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는 요 공식만 알게 되면 내가 파는 가격이 9억 원이 넘는데 나는 1가구 1주택자고 그러면 나는 양도소득세를 얼마 내게 되지?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은 여기 공식에 대입해 보시면 계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파는 가격이 9억 원이 안 된다면 1주택자는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다주택자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다주택자가 양도차익 3억 원이 생기는 경우, 이 경우는 어떻게 하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양도세가 중과된다고 그랬죠. 2주택자는 10%포인트가 중과가 되고요.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가 중과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 세율이 6%부터 42%까지 나오는데요. 여기에다가 10%포인트를 더 붙인다는 얘기입니다.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구해지면 내가 양도세 기본 세율 몇 퍼센트가 적용될지가 도출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6%가 되는 사람이 있겠고 또 최대 42%가 되는 사람이 있겠고 그 사이에 구간에 따라서 정해지는데 거기에다가 10%씩 더 10% 포인트씩 더 붙여져서 최종 이제 계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3주택자 이상은 20% 포인트가 더 붙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20% 포인트가 붙으면 최저 6%가 적용될 사람들도 26%의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부담이 벌써 6%에서 26%면 몇 배입니까? 4배가 넘죠. 4, 6에 24니까. 4배가 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게 되고 예를 들어 34%다. 34%에 해당되는 그런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발생하는 사람인 경우에는 그게 54%가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여기에 이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많은 다주택자들이 좀 두려워하면서 매물을 버티기에 들어간다든지 혹은 이 중과가 적용되기 전에 내다 팔았다든지 아니면 지금 또 한시적으로 2020년 6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데 이때 또 매물을 내놓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이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장기 보유자에 대해서도 이 양도세를 좀 깎아주는 그런 혜택이 있는데요. 이런 장기 보유자가 양도차익이 3억이 생기는 경우도 역시 변수가 됩니다. 그 깎아주는 것을 장기 보유 특별 공제라고 해서 장특공제라고 부르는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부동산은 그 연도에 따라서 보유 연도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지만 일반적으로는 30%까지 적용을 받는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기에서 이제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임대 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는 50%, 그리고 임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70%까지 또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국민주택 규모 이하여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고 또 9.13 대책 이후에 취득한 주택인 경우에는 기준시가도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하는 그런 조건이 따라붙고 그것을 충족했을 경우에 등록 민간 임대주택도 그런 50% 내지 70%까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상당히 고민이 되겠죠. 네, 등록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이 되실 거고요. 그것이 바로 이제 등록 임대주택 특례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도 역시 제가 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지를 정리한 영상에서 좀 또 설명을 해놓은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도차익 3억 원 어떻게 계산되는지 한번 차례차례 그 흐름을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양도차익 3억에다가 만약에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받게 되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만큼 떼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양도소득 기본공제라고 해서 또 역시 기본적으로 빠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거 장특공제와 양도소득 기본공제가 적용이 되고 나면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도출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이제 양도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기본 세율이 6에서 42%라고 본다면 여기에다가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매겨지는 사람은 플러스 10%포인트 내지는 플러스 20%포인트가 붙게 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이제 이 기본 세율 중에서 양도소득 과세 표준이 속한 구간, 그 구간에 따라서 최소 6%에서 최대 42%까지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과세 표준에다가 양도세율을 곱하면 바로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계산되게 되는 것이고 이만큼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시면 자, 이 부분은 우리 국세청 홈택스에 보면 역시 양도소득세가 아주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상당히 중요한 그런 세금이다 보니까 이렇게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 이렇게 페이지를 만들어서 국세청에서도 자세하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미리 계산해보는 양도소득세 이래서 미리 모의 계산을 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있고요. 다주택 중과 여부 감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페이지도 있으니까 본인이 과연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스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뭐 양도소득세 전자 신고도 가능하고요. 납부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면은 뭐 신고 가이드, 그러니까 안내문 같은 거죠. 절세 팁, 뭐 상담, 통합 정보, 재외국인들 신고 안내 이런 부분들을 또 같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이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양도소득세 부분 한번 참고를 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게 귀찮으신 분들은 주변에 전문가 세무사이죠. 세무사에게 한번 자문을 구해보시는 것도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게 양도소득세라는 게 세무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주택을 먼저 파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고요. 그냥 단순히 단편적으로 비규제 지역에 있는 걸 먼저 파는 게 맞는 거지 라고 단순하게 생각할 것도 아니라는 거에 아까 앞에서 제가 설명한 부분 중에 하나이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그것을 한번 계산을 꼼꼼히 해보던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지를 따져보시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좋습니다. 양도소득세가 뭐 한두 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주민세 내듯이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뭐 수천만 원, 뭐 억 단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그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거나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거에 대해서 너무 뭐 굳이 그럴 필요까지 있겠어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확실하게 해 두시는 것이 안전하고 결과적으로 돈을 벌어다 주는 그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홈페이지에 가보면 이제 요 세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나와 있는 그 표가 있습니다. 여기를 먼저 일단 제가 참고 삼아 먼저 띄워드리는데요. 요거는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 홈페이지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거나 혹은 다운로드 받아 놓으시고 계속 들여다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겠죠? 뭐 여러 번 바뀌었는데 일단은 지금 보면 보유 기간에 따라서 좀 그 기본 세율이 아니라 아예 정액으로 세율이 정해져 있기도 합니다. 1년 미만, 그러니까 1년이 안 돼서 부동산, 토지, 건물 혹은 부동산을 처분하는 경우 양도세율은 50%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보유 기간이 1년이 안 돼서 처분하는 경우, 그리고 2년 미만인 경우에는 40%, 그리고 이제 2년 이상인 경우에는 기본 세율이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권 같은 경우는 50%가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조건 50%다. 과거에는 이제 기본 세율이 적용됐다가 지금은 50%가 적용되고요. 자, 1세대 2주택 이상인 경우의 주택은 보유 기간별 세율이 이제 적용이 되는데 단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는 기본 세율에다가 10%포인트를 더 붙인다. 네, 이게 이제 아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한 내용이죠. 그리고 1세대 3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역시 보유 기간별 세율인데 단 기본 세율에서 20%포인트를 더 붙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밑에는 이제 주택이 아니라 비사업용 토지, 또 미등기 양도 자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 라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8년 4월 1일 이후 양도부는 다주택자 중과 적용이 되는데 세부 내용을 보면 2주택 같은 경우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미만은 40% 혹은 기본 세율 플러스 10%포인트 중에 큰 세액, 이거 둘 중에 큰 세액으로 적용하게 되고요. 일반 지역은 1년 미만은 40%, 2년 미만은 기본 세율 이렇게 적용이 되고요.
자, 3주택은 조정 대상 지역에서는 1년 미만은 40%와 기본세율 플러스 20%포인트 중 큰 세액. 그리고 지정 지역에서는 이거는 2018년 3월 31일까지니까 지금은 해당이 안 되는 것이네요. 그리고 일반 지역에서는 1년 미만은 40%, 2년 미만은 기본세율.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밑에 비사업용 토지는 뭐 굳이 제가 설명드리지 않겠고요. 어쨌든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있으니까 앞에서 제가 설명드렸던 어떤 그 상황별 적용 내용과 함께 이렇게 표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양도소득세에 대해서 윤곽이 잡히시고 내가 소유하고 있는 집, 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팔았을 때, 처분했을 때 양도 차익이 이 정도니까 이 정도의 세율이 적용되겠구나. 양도소득세가 이 정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한번 예측을 해보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중요한 것은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문가를 만나서 좀 조언을 구해라 라는 부분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면은 전문가가 바로잡아 주려고 해도 너무 힘들어요. 예. 그러면 계약을 파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또 계약금을 포기해야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약하기 전에 좀 그런 순서를 한번 고민해 보시고 어떤 경우의 수에 대해서 좀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절세 그리고 어떤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엄근진 기자와 함께하는 대리점 뉴스, 오늘은 양도 차익이 3억 발생했을 때 세금 얼마나 낼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